안녕하세요 티모님들,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ISA, aka 만능통장에 대한 영상입니다.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뜻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도 담을 수 있고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에는 국내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할 예정이라 아마 관심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에요. 저희 적금, 예금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15.4%의 세금을 내잖아요. ISA 계좌에서는 손익을 계산해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200만원을 초과하면 9.9%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자격이나 가입 가능 상품들을 한번 함께 볼게요. 가입 자격은요,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의 거주자면 되고요.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아니면 누구든지 ISA에 가입할 수 있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을 뜻하고 이분들은 따로 서류를 제출하셔서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납입 한도는요, 연 2천만 원이고요.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도 2월 가능하고요. 그래서 편입 가능 상품은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고 파생결합증거도 있고 예적금 등 편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은 원래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여졌고요. 예전에 5년일 때는 만약에 내가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 돼서 끝나는 경우 아예 상품을 해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딱 3개월 후만 되면은 이제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다 됐다는 이유로 상품이 해지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상품을 연장하시면 되고요. 운용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신탁형이 있고 1임형이 있고 투자 중개형이 있습니다. 신탁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1임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내 돈을 맡겨서 불려주세요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관리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 중개형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신탁형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받을 수가 없고요. 1임형 같은 경우는 금융사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이것 중에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맡겨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중개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해 3월 또는 상반기 예정이라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조금 주의 깊게 보다가 3월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인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의 손익 통산을 해서 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ISA의 장점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계좌 안에 상품 손익을 통산한다는 점이 좋고요. 단점은 의무기간이 3년으로 조금 길다는 거,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ISA 상품이 필요한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고요. 만약 ISA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디서 가입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한 명당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 가입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아까 운용 방법 중에 선택을 해요. 신탁형 할 건지 1임형 할 건지 선택을 한 후에 만약 신탁형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또 신탁형 수수료는 어느 금융사가 가장 낮은지를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고르셨다면 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금융사인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금융사의 수수료 현황을 볼 수 있는 ISA 다모아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미래에셋대우 10개고 우리은행 9개, 대신증권은 8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금융사에 미리 전화하셔서 이 상품 혹시 취급하시나요?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수료는 어디가 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낮은 것 같고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괜찮은데 KB증권은 여기 수수료가 다 0인 걸로 봐서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2개 정도로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위명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위험도에 따른 투자 유형을 정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운영 실적과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유형은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이 있어요. 저는 초고위험과 초저위험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ISA 다모아 사이트에서 총 5개 유형의 현황과 수수료를 알려주니까 나머지 것들이 궁금하시면 ISA 다모아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고위험의 경우 수수료는 우리은행이 가장 낮았고요. 메리츠증권이 가장 높았습니다. 운영 실적도 보시면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모델 포트폴리오가 조금 저조했고 키움증권의 키움분리오 올웨더 ETF도 조금 저조했습니다. 높았던 곳은 우리은행의 국내 우량주 ISA와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이 꽤 높았네요. 초저위험의 경우 수수료는 KB증권이 가장 낮았고요. 현대차증권, 안정형 A5 상품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적은 신한은행 상품과 DB금융투자 상품이 조금 저조했고 키움증권의 키움기본투자형이 계속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제 재산도 잘 굴려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시면서 상품 고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증권사에서 개별 주식 매매가 가능한 투자 중개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운용 방법 선택하셔서 필요하시다면 ISA 상품도 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